남편의 등산 배낭을 메고 산악회에서 바람을 피우는 아내. 의심이 확신이 되어 아내를 뒤쫓아 불륜 현장을 카메라로 찍어 증거를 모아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는 남편의 복수극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선우의 세상은 네모난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다. 한때 그의 렌즈는 히말라야의 만년설과 안데스의 칼날 같은 능선을 담았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세상의 가장 날 것 그대로의 풍경을 찍는 영혼이 자유로운 사진작가였다. 세상은 그의 사진 속에서 신의 숨결을 보았고 평론가들은 그를 빛을 사냥하는 자라 불렀다. 하지만 그는 아내 최민서를 만나고 기꺼이 사냥을 멈췄다. 불안정한 삶에 지친 그녀를 위해 그는 험준한 산에서 내려와 도시의 가장 안전한 곳에 그만의 사진관 순간을 열었다. 이제 그의 렌즈는 100일 잔치를 맞은 아기의 미소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신혼부부의 행복한 순간만을 담았다. 그는 자신의 야성을, 위험을 향한 갈망을 사진관 가장 깊숙한 창고 안에 낡은 등산 장비와 함께 봉인해버렸다. 아내 민서의 안정된 미소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는 기꺼이 안온한 프레임 안의 죄수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의 삶은 오랫동안 평온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그 완벽하게 보였던 프레임에 안개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변화는 민서가 정상회라는 이름의 산악회에 가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아내의 건강을 위한 취미련이 생각했다. 하지만 정상회는 평범한 산악회가 아니었다. 최고의 장비와 체력을 갖춘 사람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험준한 산만을 골라 오르는 전문가들의 모임이었다. 아내는 주말마다 산으로 향했다. 그녀는 선우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흙먼지와 땀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지친 기색 없이 기묘한 흥분과 활기로 빛나고 있었다. 선우 씨, 당신은 모를 거야.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희열을. 산악회 회장님, 강태준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 앞에서는 어떤 험한 산도 길을 내어주는 것 같아. 그녀는 입만 열면 산악회와 그 리더라는 강태준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았다. 선우가 과거에 올랐던 산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그녀는 지루하다는 듯 화제를 돌렸다. 의심의 씨앗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싹텄다. 어느 날 등산에서 돌아온 아내의 배낭 한쪽에 선우는 생전 처음 보는 매듭이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강렬한 주홍빛 등산용 로프로 묶인 복잡하고 정교한 나비 모양의 매듭이었다. 민서야, 이 매듭은 뭐야? 장식이야? 선우의 물음에 민서는 화들짝 놀라며 매듭을 풀어 주머니에 숨겼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회원들끼리만 아는 표식 같은 거야.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당혹감. 선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낯선 실루엣을 목격한 듯한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선우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잠든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고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그녀의 배낭을 뒤지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견뎌내야 했다. 그가 찾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의심은 안개처럼 그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다. 그는 정상회의 인터넷 카페에 가입했다. 그들의 산행 사진 속에서 아내 민서는 언제나 다른 회원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리더 강태준과도 별다른 접점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선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밤을 새워 수백, 수천 장의 사진들을 확대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몇몇 회원들의 배낭에서 아내의 것과 똑같은 주홍빛 나비 매듭을 발견했다. 그 매듭을 한 사람들은 기묘하게도 늘 사진의 가장자리에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이 서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선우는 결심했다. 그는 수년 동안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자신의 낡은 분신을 꺼내 들었다. 독일제 라이카 카메라와
수백 미터 밖의 풍경도 눈앞에 있는 것처럼 당겨오는 600mm 망원 렌즈. 한때는 세상의 비경을 담았던 그의 눈이 이제는 아내의 추악한 진실을 좇게 될 줄이야. 다음 주말 정상회의 산행이 예정된 설악산으로 선우는 한 발 먼저 향했다. 그는 산의 지형을 완벽하게 꿰고 있었다. 그는 산악회가 오를 등산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일반 등산객은 결코 찾을 수 없는 반대편 능선의 바위 틈에 마치 저격수처럼 자신의 몸을 숨겼다. 위장막을 치고 렌즈에 반사방지 필터를 끼웠다. 빛을 사냥하던 그는 이제 어둠 속에서 그림자를 사냥하기 시작했다. 오전이 지나고 정상회 회원들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선두에는 역시나 강태준이 서 있었고 그 뒤를 민서가 바싹 뒤쫓고 있었다. 멀리서 봐도 그들의 모습은 활기차고 즐거워 보였다. 선우는 스스로를 의심했다. 내가 정말 끔찍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의 의심은 그들이 공룡 능선의 가장 험준한 구간에 다다랐을 때 산산조각 났다. 강태준이 잠시 휴식을 선언하더니 배낭에 주홍빛 매듭을 한 대여섯 명의 회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 속에는 아내 민서도 끼어 있었다. 그들은 다른 회원들의 눈을 피해 출입금지 팻말이 세워진 숲속의 샛길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금단의 능선. 그곳은 조난사고가 잦아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길이었다. 선우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선우는 짐승처럼 움직였다. 그는 반대편 능선을 따라 사라진 그들의 뒤를 쫓았다. 그의 발은 과거의 기억을 따라 소리 없이 바위와 나무를 타고 넘었다. 그의 숨소리는 멎어 있었고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렌즈의 끝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다시 세상의 끝에서 피사체를 좇는 사냥꾼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냥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경이로운 자연의 비경이 아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지도 모르는 잔혹한 진실이었다. 한참을 추적했을까. 그는 마침내 그들의 목적지를 발견했다. 금단의 능선 깊숙한 곳, 낡은 대피소로 위장된 비밀스러운 산장이었다. 그곳은 일반 등산객들에게는 폐쇄된 곳이었지만 정상회의 비밀 회원들에게는 그들만의 쾌락을 위한 아지트로 사용되고 있었다. 선우는 산장이 잘 보이는 절벽 위에 몸을 숨기고 카메라를 고정했다. 그리고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 댔다. 망원 렌즈는 산장의 창문을 통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적나라하게 그의 눈앞으로 배달했다. 그곳은 지옥이었다. 아니, 디오니소스의 광란의 축제였다. 그들은 등산복을 벗어던지고 가져온 술과 음식을 꺼내놓고 서로의 몸을 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옥도의 한가운데 아내 민서가 강태준의 품에 안겨 그가 주는 와인을 받아 마시며 교태 어린 웃음을 짓고 있었다. 선우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이 끔찍한 광경에서 눈을 돌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기계처럼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의 렌즈는 강태준의 손이 아내의 허리를 감싸는 순간을 포착했다. 찰칵. 그의 렌즈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입을 맞추는 순간을 담아냈다. 찰칵, 찰칵, 찰칵. 그의 셔터 소리는 그의 결혼 생활에, 그의 사랑에, 그의 희생에 종언을 고하는 조종 소리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아내의 배신을, 그리고 자신의 세계가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한 장 한 장의 사진 속에 영원히 박제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먼지 쌓인 자신의 옛 작업실, 암실로 향했다. 붉은 조명 아래 그는 방금 찍어온 필름을 현상액 속에 담갔다. 서서히 인화지 위로 렌즈 속의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희뿌연 액체 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그의 아내와 낯선 남자들이 뒤엉켜 있는 흑백의 추악한 욕망의 기록이었다. 그는 완성된 사진들을 암실 벽에 내걸었다. 그리고 그 앞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의 슬픔은 그러나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그의 눈빛이 붉은 암실 조명 아래서 늑대의 그것처럼 번뜩이기 시작했다. 빛을 사냥하던 남자는 이제 복수를 사냥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렌즈는 이제 그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닌 가장 처참한 순간을 담게 될 터였다. 암실의 붉은 조명 아래 이선우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의 눈물은 현상액 속에 모두 녹아내려 배신이라는 선명한 이미지로 인화지 위에 되살아났을 뿐이다. 그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상처 입은 남편이 아닌 피사체를 분석하는 냉정한 사진작가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의 렌즈에 담긴 것은 단순한 불륜 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쾌락에 취해 모든 것을 벗어 던진 인간들의 공허하고 불안한 민낯이었다. 아내 민서의 웃음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권태가, 산악회 리더 강태준의 오만한 눈빛 속에는 약한 자를 지배하려는 비뚤어진 욕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사내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들의 무료한 삶에서 도피하고 있었을 뿐이다. 선우는 깨달았다. 단순한 이혼과 폭로는 이들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잠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다가 또 다른 쾌락을 찾아 떠날 것이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쌓아올린 위선적인 명예와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사회적 체면을 가장 공개적이고 예술적인 방식으로 산산조각 내는 것이어야 했다. 그는 흥신소의 서연주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 그가 요구한 것은 불륜의 증거가 아니었다. 정상회의 모든 것. 리더 강태준의 숨겨진 과거와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핵심 회원들의 가장 은밀한 약점과 치부까지 그들의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정보를 사달라고 의뢰했다. 서연주가 가져온 정보는 선우의 복수심에 더욱 단단한 골격을 만들어 주었다. 강태준은 유능한 산악인이 아니라 부유한 회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회비를 뜯어내고 불법 산행을 주선하며 자신의 부를 축적한 사기꾼에 가까웠다. 회원들 역시 각자 복잡한 사업적,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위태로운 공생관계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 하나. 그들은 한 달 후 자신들의 창립을 기념하고 새를 과시하기 위해 시내의 한 고급 갤러리를 통째로 빌려 정상회 창립 기념 사진전 및 후원의 밤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들의 가장 빛나는 밤. 선우는 그 밤을 그들의 가장 어둡고 치욕적인 밤으로 만들어주기로 결심했다. 시면을 마주본 그는 이제 시면 그 자체가 되어 그들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먼저 빛. 그는 수십 년간 담을 쌓고 지냈던 사진계에 자신의 복귀를 알렸다. 사진작가 이선우, 10년의 침묵을 깨고 개인전 개최. 그의 이름값은 여전했다. 언론은 앞다투어 그의 복귀 소식을 알렸고 미술계는 거장의 귀환에 술렁였다. 전시회의 제목은 진실의 민낯 더 베어 페이스 어브 트루스. 이보다 더 완벽한 위장은 없었다. 사람들은 그가 다시 자연의 풍경을 렌즈에 담았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가 준비한 진실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리고 그림자. 그는 밤마다 자신의 암실과 작업실에서 복수라는 이름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나갔다. 그는 자신이 직접 찍은 아내와 정상회 회원들의 추악한 불륜 현장 사진들을 거대한 크기로 인화했다. 그는 단순한 기록 사진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사진 위에 서연주가 가져다준 그들의 모든 비밀 정보들 마이너스 탈세 내역, 횡령 기록, 주고받은 은밀한 문자 메시지 마이너스를 텍스트와 그래프로 오버랩시켰다. 그의 작품은 아름다운 산의 풍경을 배경으로 인간의 가장 추악한 욕망이 뒤엉켜 있는 지옥도나 다름없었다. 한쪽 벽에는 강태준과 민서가 키스하는 사진 위로 강태준이 다른 회원에게서 사기를 친 돈의 액수가 붉은 글씨로 새겨졌다. 다른 쪽 벽에는 회원들이 서로의 배우자를 험담하는 녹취록이 파형으로 변환되어 그들의 웃는 얼굴 사진 위를 기어가는 뱀처럼 프린트되었다. 그는 자신의 복귀 전시회가 열릴 장소로 정상회의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리는 갤러리의 바로 옆
더 크고 화려한 갤러리를 대관했다. 그리고 두 행사가 열리는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일치시켰다. 아내 민서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복귀 소식에 내심 불안했지만 그의 관심이 자신에게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며 안도했다. 그녀는 남편의 전시회에는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사교계를 빛내줄 정상회의 후원의 밤 준비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이 가장 화려한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바로 옆 전시실에서 자신의 남편이 그녀의 인생을 끝장낼 단두대를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운명의 밤이 밝았다. 강남의 두 갤러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열기로 들끓고 있었다. 한쪽 정상회의 후원의 밤 행사장에서는 값비싼 샴페인과 위선적인 웃음, 그리고 공허한 찬사들이 오갔다. 턱시도와 드레스로 치장한 회원들은 자신들이 정복했던 산들의 사진 앞에서 자신들이 세상의 정상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왕과 여왕처럼 행세하는 강태준과 최민서가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옆 이선우의 개인전 진실의 민낯이 열리는 갤러리. 입구는 굳게 닫혀 있었고 오직 선택된 소수의 미술계 거물들과 기자들만이 입장을 허락받았다. 갤러리 내부는 기묘한 긴장감과 함께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정상회의 파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행사의 사회자가 자랑스럽게 외쳤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강태준 회장님께서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신 우리 정상회의 위대한 여정을 담은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아름다운 산의 풍경이 아니었다. B- 하는 소음과 함께 화면은 암전되었다. 그리고 잠시 후 스크린 위로 단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다. 진짜 정상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동시에 행사장 안의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으로 똑같은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사진작가 이선우가 당신들을 그의 진짜 정상으로 초대합니다. 진실의 민낯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분만 오십시오.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호기심과 불안감에 휩싸인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옆 갤러리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강태준과 민서 역시 이 오만하고 무례한 이벤트의 주인공을 확인하기 위해 인상을 찌푸리며 그들을 뒤따랐다. 그리고 그들은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다. 갤러리의 사방 벽면에는 그들의 가장 은밀하고 추악한 순간들이 거대한 예술 작품이 되어 걸려 있었다. 술에 취해 서로의 몸을 탐하는 모습, 돈 봉투를 주고받으며 추악한 거래를 하는 모습, 그리고 설악산 비밀 산장에서 벌였던 그들만의 광란의 파티 현장까지. 모든 사진들 밑에는 그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비밀이 적나라한 텍스트로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갤러리의 가장 중앙, 가장 큰 벽면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강태준의 품에 안겨 경멸과 욕망이 뒤섞인 미소를 짓고 있는 아내, 최민서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이었다. 선우가 그날 금단의 능선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찍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내 전시에 온 것을 환영하네. 작품들 사이의 어둠 속에서 이선우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어떤가? 자네들이 올랐던 그 어떤 정상보다 더 아찔하고 현실감 있지 않나? 그 순간 갤러리 밖에서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선우가 미리 연락해둔 기자들이었다. 심판의 셔터는 그렇게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렸다. 그날 밤 이후 정상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스캔들의 대명사가 되었다. 회원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강태준은 사기 및 여러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모든 것을 기획한 것이 이선우였다는 사실은 기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최민서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며칠 후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이선우의 물건들은 이미 모두 사라진 후였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사인한 이혼 서류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류 밑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함께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만나 설악산의 가을 단풍 아래서 찍었던 풋풋하고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었다. 사진의 뒷면에는 선우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당신이 사랑했던 것도 내가 사랑했던 것도 진짜 산이었기를 바라오.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그들의 스캔들을 잊어갈 무렵 이선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그는 더 이상 인물 사진을 찍지 않았다. 그가 운영했던 사진관 순간은 이제 젊고 재능 있는 사진작가들을 위한 무료 전시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사람들은 아주 가끔 히말라야의 어느 고산지대에서 혹은 파타고니아의 바람 부는 빙하 위에서 묵묵히 자신의 카메라 셔터만을 누르는 한 동양인 남자에 대한 소문을 듣곤 했다. 그의 사진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더욱 장엄해져 있었다고 했다. 그의 렌즈는 이제 인간의 위선이 아닌 상처를 품고도 묵묵히 서 있는 대자연의 위대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자신의 인생 위에서 그는 비로소 가장 완벽한 구도의 새로운 풍경을 발견한 것이다. 빛을 사냥하던 남자는 이제 세상의 모든 빛과 어둠을 끌어안고 다시 한번 자신만의 셔터를 누르고 있었다.